2024년 봄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연구개발센터는 전례 없는 도전에 나섰다. 세계 4대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 중국만이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핵심 기술을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 모인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김 부장의 눈빛은 확고했다. 해외 의존도 100%인 이 기술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때 3명의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주목받았다. 전기공학 박사 출신의 이서영은 배터리 시스템 설계 전문가로 침착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화학공학과 출신의 최아리는 창의적 사고의 소유자로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유명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강민주는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분야의 전문가로 정확한 분석력이 그녀의 강점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여러분을 선발했습니다. 김 부장의 발표에 3사람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임무였다. 이서영은 밤늦게까지 관련 논문을 읽으며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했다. 배터리 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야.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현재 해외 기술의 에너지 밀도는 250와트 수준이었지만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300와트 이상이었다. 최아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고체 전해질을 활용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어떨까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의 제안은 팀 전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민주는 해외 기술 동향을 철저히 분석했다.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이 모두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 자료는 팀의 연구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팀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여정이었다. 한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소식이 국제학계에 알려지자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특히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캐서린 밀러 교수는 국제 에너지 저장 학회에서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에너지 저장 기술을 수입에 의존해온 나라입니다. 갑자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밀러 교수의 발언은 국제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고 한국 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소속 하인츠 밀러 박사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기술 개발에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일본의 도쿄공대 사토 교수 역시 기술력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좁혀지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해외의 냉담한 반응은 한국 팀에게 오히려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서영은 팀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죠. 최아린도 동조했다. 오히려 좋아요. 그들이 우리를 과소평가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녀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웠다. 강민주는 해외 전문가들의 발언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들이 지적하는 기술적 한계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나씩 돌파해 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준 셈이죠. 한편 국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일부 언론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업계 일각에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세계가 우리를 의심할수록 성공했을 때의 임팩트는 더 클 겁니다. 김 부장의 말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다. 해외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팀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성공만이 목표였다. 6개월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팀원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배터리 시스템은 예상 성능의 60%도 발휘하지 못했다. 에너지 밀도는 목표치인 300와트에 한참 못 미치는 180와트에 불과했고 충전 속도는 기대보다 현저히 느렸다. 뭐가 문제인 거죠? 이서영은 데이터를 보며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는데 실제 구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이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 배터리 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팀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아리는 타버린 배터리 셀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가 자신있게 제안했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강민주는 밤새워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예상보다 낮고 계면 저항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알고리즘도 최적화가 부족합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팀 내부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일부 팀원들은 역시 해외 전문가들 말이 맞았나라며 의기소침해했고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차라리 해외 기술을 도입해서 개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서영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첫 번째 실패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어요. 우리는 이제 겨우 한 번 실패했을 뿐입니다. 최아린도 마음을 다잡았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학습법이에요. 이번 실패로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잖아요. 강민주는 더욱 정밀한 분석에 들어갔다. 각 구성 요소별로 문제점을 세분화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준비를 했다. 좌절감은 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실패 이후 팀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서영은 팀을 3개의 세부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도록 했다. 최아린이 이끄는 소재 연구팀은 전고체 전해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 기존의 황화물계 전해질 대신 산화물계와 폴리머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 정말 기발한 생각이네요. 소재공학 전문가인 박영구원이 감탄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소재의 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아리는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다. 실패가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해요. 조건만 맞으면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한편 강민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다. 기존의 단순한 전압 전류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모델을 도입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최적의 충방전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강민주의 설명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배터리의 온도, 전압, 전류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서영은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재설계했다. 모듈화 설계를 통해 각 배터리 셀의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의 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말이죠. 3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드디어 두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테스트를 진행했다. 온도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연구원이 외쳤다. 에너지 밀도도 250와트까지 올라왔어요. 또 다른 연구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목표치에는 미달이었다. 그래도 첫 번째 시제품에 비해서는 큰 진전이었다. 무엇보다 안전성 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이 고무적이었다. 이제 방향성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서영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개선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의 사기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었다. 1년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완성형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모든 팀원들이 숨을 죽이고 테스트 결과를 기다렸다. 에너지 밀도 측정 시작합니다. 강민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280와트, 290와트, 295와트, 300와트 돌파했습니다. 실험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충전 속도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이서영의 지시에 따라 급속 충전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목표는 30분 내에 80% 충전이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충전량이 계속 올라갔다. 20분, 25분, 28분, 80% 충전 완료. 소요 시간 28분, 30초. 연구원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테스트였다. 극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최아린이 개발한 새로운 전해질 시스템은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60도 고온에서도 열폭주 현상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강민주의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되면 즉시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시스템 보호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결과는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에너지 밀도 305와트, 충전 시간 30분 이내 80%, 안전성 모든 항목 통과. 그들이 만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정말 해냈구나. 이서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1년 반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제 해외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최아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민주는 결과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국제학회에서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들은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해외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 성공 소식이 국제학계에 알려지자 가장 회의적이었던 캐서린 밀러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왔다. 그녀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드디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이서영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에 임했다. 밀러 교수가 창원의 두산중공업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관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시연에서 한국팀은 에너지 밀도 테스트를 보여주었다. 밀러 교수는 직접 측정 장비를 확인하고 테스트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다. 305와트,
정말 이 수치가 맞나요? 밀러 교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 280와트 정도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복합 전해질 시스템의 성과입니다. 최아린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두 번째 시연은 충전 속도였다. 밀러 교수는 직접 스톱워치를 들고 시간을 재었다. 28분 만에 80% 충전이 완료되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데요. 강민주가 나서서 설명했다. AI 기반의 적응형 충전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배터리의 실시간 상태를 분석해서 최적의 충전 패턴을 찾아내는 시스템이에요. 마지막 안전성 테스트에서 밀러 교수는 더욱 놀랐다.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며 그녀는 고개를 절로 끄덕였다.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밀러 교수의 얼굴에 감탄의 표정이 떠올랐다. 시연이 끝난 후 밀러 교수는 팀원들을 따로 불러 깊이 있는 기술 토론을 나누었다. 그녀는 한국 팀의 기술적 접근 방식과 창의적인 해결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기술 수입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네요. 여러분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며칠 후 밀러 교수는 국제에너지 저장 학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다. 한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앞으로 한국을 주요 기술 파트너로 여기겠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다른 해외 전문가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인정받았구나. 이서영은 뉴스를 보며 감격에 겨워했다. 해외 전문가들의 인정은 그들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다. 한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정부는 이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기술 추격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산업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앞다투어 기술 도입을 요청했고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드디어 우리도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네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개발팀장은 감격스러워했다. 이제 해외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방 분야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군용 장비의 전력 시스템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활용하면 에너지 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소셜미디어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언론은 연일 성공 스토리를 보도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런 일을 해내다니.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영감을 주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공과 대학들에는 에너지 저장 기술 관련 학과 지원자가 급증했다. 이번 성과를 보고 진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서영, 최아린, 강민주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각종 시상식과 포럼에 초청받았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성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서영은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최아린은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틀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어요. 강민주는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데이터와 분석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해결책의 시작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한국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서영, 최아린, 강민주의 성공은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남성 중심적인 공학 분야에서 여성들이 이룬 성과는 더욱 값진 것이었다. 이서영은 어린 시절부터 엔지니어를 꿈꿨지만 주변의 시선이 항상 따가웠다. 여자가 공대에 가서 뭘 하려고?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서영은 한 강연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같은 실력이어도 남자 동료들보다 더 많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편견들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최아리는 화학공학과에서 거의 유일한 여학생이었다. 실험실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그 덕분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창의적인 사고는 남다른 관점에서 나왔다.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다른 시각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남들이 놓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강민주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하드웨어 분야로 오면서 다시 소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남자 동료들이 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인 접근으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실력으로 말하면 편견은 사라져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전문적이냐는 거죠. 세 사람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같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 우리가 성공하면 후배 여성 엔지니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서영의 말에 다른 두 사람도 동의했다. 실제로 그들의 성공 이후 공과대학에 지원하는 여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다. 언니들처럼 저도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목표를 추구하느냐죠. 최아린의 말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강민주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믿으세요. 이들의 성공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여성도 충분히 세계적인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정부도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성과를 통해 여성 인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서영, 최아린, 강민주는 이제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기술적 성공에 이어 이제 진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상업적 성공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다. 첫 번째 해외 수주는 의외의 곳에서 왔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덴마크였다. 덴마크 정부는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덴마크 에너지청 담당자는 기술 설명을 들은 후 감탄했다. 기존 독일 기술보다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네요. 덴마크 프로젝트는 한국 팀에게 큰 도전이었다.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고 까다로운 유럽 안전 기준도 통과해야 했다.
온도가 영하 30도까지 떨어져도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덴마크 측의 요구사항은 까다로웠다. 강민주는 극한 기후 조건에 맞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저온에서의 배터리 특성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서 최적화된 제어를 해야 해요. 6개월간의 치열한 개발과 테스트 끝에 덴마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덴마크 에너지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했다. 덴마크 성공 사례는 유럽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 큰 기회는 미국에서 왔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대규모 전력 그리드 안정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이서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글로벌 인지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미국 진출은 쉽지 않았다. 엄격한 인증 절차와 까다로운 기술 검증을 거쳐야 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이 매우 까다로웠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안 요구 사항이 더욱 엄격해졌어요. 미국 측 담당자의 설명이었다. 강민주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준에 맞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다층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년간의 긴 검증 과정을 거쳐 드디어 미국 인증을 획득했다. 캘리포니아주와의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었구나. 최아리는 감격스러워했다. 미국 진출 성공은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호주,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이제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팀원들은 감개무량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해외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입장이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팀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목표였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1세대라면 이제 2세대, 3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서영은 팀 회의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차세대 기술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었다. 기존의 리튬 기반 기술에서 벗어나 더 친환경적이고 자원 제약이 적은 새로운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나 철-마이너스 공기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을 선점해야 해요. 최아리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 리튬은 매장량이 한정적이고 채굴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강민주는 AI 기술의 진화에 주목했다. 양자 컴퓨팅과 AI가 결합되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팀은 정부와 협력해서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진이 모여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세계 기술 발전을 이끄는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이서영의 포부는 컸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연구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MIT, 스탠포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다. 한국이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의 메카가 되었네요. 캐서린 밀러 교수는 한국을 재방문하면서 감탄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였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후속 세대가 필요했다.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최아리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강민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지식을 독점하지 말고 공유해야 더 큰 발전이 가능해요. 정부도 대대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에너지 저장 기술 전문가를 연간 1,000명씩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재가 곧 국력입니다. 우리 기술을 이어받을 젊은 과학자들을 많이 키워야 해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의지는 확고했다. 산업계도 변화하고 있었다. 한국의 에너지 저장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었다. 우리 기술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서영은 뿌듯해했다. 국제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었다.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의 주도국으로 인정받았고 관련 국제 표준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입장이 되었네요. 강민주는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하지만 팀원들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서영의 말에 모든 팀원들이 공감했다. 우리가 이룬 것보다 더 큰 꿈을 꾸어야 해요. 이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었듯이 앞으로도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과 세계 기술 선도국으로의 도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들의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년이 흘렀다. 이서영, 최아린, 강민주의 이름은 이제 한국과학기술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이 되었다. 그들이 개발한 에너지 저장 기술은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어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이 후배들에게 미친 영향이다. 한국의 공과대학에는 제2의 이서영, 제2의 최아린, 제2의 강민주를 꿈꾸는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교과서에 실리고 전 세계 대학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이 기술 추격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 상징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었다. 세계가 의심했고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지만 끈질긴 노력과 창의적 사고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차세대 기술, 우주에너지, 양자 배터리. 무엇이 되었든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은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서영, 최아린, 강민주가 시작한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